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어머니 일하시는 게 힘들다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올해 68세 되셨으니 기력도 딸리실 것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당신의 처지 비관했을지도 모르지요. 시어머니와 제 친정엄마 동갑이십니다. 제 친정엄마를 보는 것처럼 일하기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볼 때마다 짠한 느낌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아들 둘 있지만 모든 아들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 집안의 아들들은 유독 자기 엄마 대접해주는 것에 대해 박하긴 하더군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시어머니 일하는 것이 당연했고 자기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고 앞에서 대놓고 말할 정도였었죠. 그런데 그게 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가련하게 생각해 줄 것이고 어쩌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앞에서 쇼를 했던 거였지요. 물론 시어머니 안쓰럽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할 도리와 아들 둘이 자식으로 해야 하는 도리는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는 아니니까요. 작년부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었을 때 시어머니 일하시는 곳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손님이 없는 관계로 결국엔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죠. 박한 아들들 성격 잘 알기에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시어머니는 빚을 좀 지시게 되었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분 아니었고 시아버지 계셨었는데 이분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제로이신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고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사시는데도 시댁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 같이 자리한 적 거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가족 형태였었는데 계부도 아니고 친부 맞습니다. 그저 경제적 능력 없으신 시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은 면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당신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였지요. 암튼 시어머니는 시댁의 가장이었고 아들 둘 중 하나는 결혼을 시켰고 하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식 덕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입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시어머니 부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며 난리를 부렸고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 보지 않겠다. 왜 이렇게 사람이 한심하게 사는 것이냐 등등 심한 말을 해댔었습니다. 제게 그러더군요. 만일 시어머니가 제게 돈 이야기를 할라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요. 돈이 없으면 쓰질 말아야지 생각 없이 빚을 졌다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카드 빚을 지냐고 제 앞에서 무안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과 혐오하는 발언들을 했댔지요. 그리고 한술 더 떠 저녁에 시동생까지 불러 시어머니 욕을 하는 잔치를 벌리더군요. 어렸을 때 이랬었다. 책임감 없는 시아버지 욕. 책임감이 있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 고생만 시킨 시어머니 욕.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은근히 이제는 바라는 것 같다. 단칼로 잘라내야지 절대로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 혼자만 망하면 되지 왜 잘 살고 있는 자식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등등. 아니 엄만 형한테 그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뭐래? 뭐 갚아달래? 아니면 혹시 형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죽겠다라는 말만 하는 거야.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해준 거라도 있냐? 야, 정말 기가 막힌다. 부모가 아니라 짐덩이야, 짐덩이. 한참을 시부모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욕을 하던 시동생과 남편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절대로 돈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집 청소시키는 도움이라도 어머니를 쓰면 안 되겠냐고요. 집에서 일을 하는 저를 생각해서 만일 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와 빨래 혹은 음식을 해준다면 형수님을 위해 자기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돈 줄 생각은 없는데 형과 같이 살아주는 형수님 조금이라도 몸 편안하게 해준다면 자기는 시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리 하시겠냐 제게 묻더군요. 청소하는 도움이라
그 누가 며느리 된 사람으로서 시어머니 청소 도우미로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뭔가 시어머니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시동생의 말은 그냥 실없는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진 목소리로 저희 집 청소라도 하겠다고, 그럼 아들들이 돈을 좀 주겠다고 했다고, 저만 괜찮으면 그리 하겠다 하는데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지더라고요. 우선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오시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청소는 솔직히 무리이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요.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작은 몸이 더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이 갔습니다. 두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돈이라도 한 푼 받고 싶으면 형수 뒷바라지 하라고 분명 말을 했겠죠. 제 입장만 난처해지는 듯 했으나 그래도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버는 건 절대로 없는 거잖아요. 며느리로서 힘든 시어머니 생활비 지원할 수는 있었지만 시어머니 아들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니 그럴 수도 없었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제게 그러시더군요. 제 일을 좀 배울 순 없냐고요. 지금까지는 몸 쓰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앉아서 하는 일을 좀 배우고 싶은데 며느리인 저보고 좀 가르쳐 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상 작업입니다. 주로 북 트레일러를 제작하고 가끔 회사 홍보 영상을 맡기도 하는데 그때는 촬영팀과 함께 움직이며 작업을 하곤 합니다. 북 트레일러는 그다지 높은 단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하는 재미가 있고 회사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는 제도도 있고 이게 워낙에 덩치가 있는 영상이라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단위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매일 집에서 작업을 하고 촬영이 있을 때만 외출을 하는지라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매우 쉽게 보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고수익을 자랑하니 아마도 제게 배워서 본인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나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니? 내가 가게 사장님한테 들었었는데 우리 가게 사장님 아들이 유튜브 하면서 가게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기본 1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너 봤을 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찍어놓은 영상에 글 같은 거 넣고 그게 다잖아? 너처럼 어려운 거 못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나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가게 홍보 영상이 100만 원 정도까진 안 가는데 뭐 요즘 어르신들도 영상 편집하는 거 많이 배우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배워보시겠어요? 나 이거 배워서 유튜브를 시작하던지 아니면 내가 영상만 만들 줄 알면 쏠쏠하게 수입이 생길 것 같아.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엄청 길게 다녀야 하고 그냥 간단한 것만 네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일 좀 복잡한 단계면 너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저희 집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그렇게 아마 한 이유가 바로 제게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그러셨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마치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 것처럼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시는 것보단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네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 영상 편집은 말 그대로 중노동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없는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로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하니 눈 피로감부터 시작해서 건조감, 빠른 노안. 암튼 내 몸을 갉아 넣어서 영상 하나를 제작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였지요. 남의 일을 직접 본인이 해보지 않았을 경우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힘이 든 것 같고 남의 일은 좀 쉬워 보이는 듯하고 암튼 시어머니 제 일을 처음에 우습게 보시고 덤벼드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프리미어를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렸는데 결국 프리미어는 포기를 하고 곰믹스 프로라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영상 편집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우선 그것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게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끔 카운터도 보셨던지라 마우스 클릭하고 웹서핑 하는 데는 어려움 없더라고요. 잘 따라왔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 시어머니 말처럼 당신이 직접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서 그걸로 소일거리 될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열의는 오래가지 않았고 힘이 든다, 허리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등등 하시면서 저희 집 소파에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안 쓰는 노트북까지 시어머니 전용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포기가 빠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우고 싶다 하셨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소파에 누우셨고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쉽지 않겠지. 게다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니까 하고 밖으로 나가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제가 이것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고 드린 콘티 계획서와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상태로 화면은 정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카톡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온 듯 진한 색으로 물들어져 있더라고요. 카톡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 열었는데 시동생과 좀 전까지 대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배우는 척하고 대충 뭔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돈을 좀 달라고 해라.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형수보다 돈을 못 벌지 않느냐. 형수가 제일 돈을 잘 버니까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라도 돈 줄 거다 라는 말. 제 앞에선 시어머니 욕을 그렇게 쓰면서 이래서 자식인가 보더라고요. 별일 아니다 치부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배신감이 들던지. 시어머니 한 번 우습게 생각한 적 없었고 시어머니 가련하다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런 카톡 내용을 보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대답도 가관이었습니다. 아들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분인 줄 알았었는데 카톡 내용을 보아하니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배우는 척하면서 유튜브를 할 것이다. 요즘 노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그거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죽는 소리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안 도와주겠냐. 얘 하는 거 보니 유튜브 영상 정도는 하루에 10개도 만들 것 같더라. 며느리가 영상 만들어주면 나는 그걸로 떼돈 벌 거다. 며느리는 가족인데 영상 만들어줘도 영상값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와 며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 차라리 제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할 순 없었던 거였는지 아들들과 어머니 사이 그런 건가요? 며느리 앞에서 자기들 엄마 좋게 이야기하고 불쌍하다 말하면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저렇게 뒤에서 모략질하는 걸 더 싫어하는데. 더 볼 것도 없이 저는 노트북을 다 껐고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가시라고 했네요. 이유는 카톡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하고 사이 좋으신데 왜 제 앞에선 좋지 않은 척 아들들 눈치 보는 척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유튜브 좋지요. 어르신들 콘텐츠만 잘 만들어서 하시면 좋은 수입처가 될 거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 안쓰러워하는 마음 이용해서 결국엔 역으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격이었잖아요. 시어머니 카톡 내용 이야기하니 당황하셨으나 이런 일로 화가 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괘씸하긴 하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라고 하는 거 저도 응원은 할게요. 잘하시면 좋은 수입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편하게 일하고 싶고 간섭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내 힘은 좀 덜 들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었나 보네요. 저도 제 살 깎아가면서 작업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것까지 신경 쓸 여력 없어요. 배우실 게 아니라면 그냥 가세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거라면 배움에 열의가 없으신 거라면 오늘부터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카톡 내용을 보아하니 내게 떠넘기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시어머니 공짜로 영상 편집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내가 고급 기술이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학원비를 내셔야 할 것 같다.
만일 그게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시어머니는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연히 이야기했지요. 당신은 몰랐다 말하겠지만 어차피 당신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앞뒤가 너무 잘못된 거다.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해드렸을 텐데 내 앞에서 쇼를 하면서까지 그리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앞으로 시어머니 욕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말고 두 아들들이 알아서 시어머니 먹고 살 길 찾아주면 될 것 같다 했습니다. 저는 연관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만일 그러면 너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요.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엄청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안 되었다라는 마음만 가진 채 일체 시어머니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자긴 몰랐다. 그리고 시동생도 그런 의도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냐고 하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나더군요. 니들이 맡긴 싫고 나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겠지. 그리고 니들 엄마야. 왜 자꾸 니들 엄마 욕을 하는 거야? 그럼 뭐 니들 칭찬할 줄 알았니?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니들 다 그 어머니 밑에서 나온 것들이고 니들이 먼저 니네 엄마 챙기면 나도 그때 생각은 해볼게. 그 전에 나한테 뭐가 나갈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 나갈 뻔했는데 니들이 다 망친 거야. 니들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아들들 특성인가요? 왜 지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며느리 앞에선 시어머니 깎아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엔 며느리가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괜히 아무 감정 없었던 시어머니에게까지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참 서글퍼지네요. 못된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